안녕하세요. 사회 2-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물건의 원산지와 생산지를 살펴볼 수 있게 여기 물건 샵이 나와 있어요. 이 물건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처음부터 만든 것,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우리나라의 원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 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분류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원산지는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곳, 생산지는 그 원산지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곳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는 천연고무로 만듭니다. 그럼 이 천연고무가 지우개의 재료가 되겠죠? 그럼 천연고무를 만드는 곳이 바로 원산지고, 이 천연고무를 들여와서 그걸 가공해서 지우개로 만드는 곳이 생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커피 먼저 볼게요. 커피는 원산지도 브라질, 생산지도 브라질이네요. 그럼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이 되겠죠? 커피콩을 만드는 곳도 브라질이고, 그 커피콩을 가공해서 갈아서 볶아서 딱 이렇게 물건까지 만들어 오는 곳도 브라질이래요. 팝콘은 옥수수는 미국에서 자란 옥수수를 쓰는데 그 옥수수를 데리고 와서 팝콘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이 되겠죠? 또 신발은 아까 커피와 마찬가지로 원산지도 베트남, 생산지도 베트남. 그릇은 원산지도 한국, 생산지도 한국이네요. 그릇이 만약에 도자기라고 치면 도자기는 흙으로 만드니까 우리나라의 흙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구워서 그릇으로 만들어 내오는 겁니다. 곰인형은 원산지도 중국, 생산지도 중국. 커피랑 마찬가지겠고, 의자는 원산지는 캐나다, 생산지는 대한민국인데 캐나다에서 자란 이 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그걸 수입을 해서 의자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동차 바퀴, 생산지는 대한민국인데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예요. 여기서 이 고무 같은 거는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고무를 수입해서 타이어까지 만드는 거는 한국에서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대충 구분이 되네요. 얘 혼자 아예 우리나라의 원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원산지도 다른 나라, 생산지도 다른 나라인 것은 커피와 곰인형, 그리고 신발. 비록 재료는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팝콘과 타이어와 의자가 되겠네요. 여기에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건,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것. 선생님도 주변에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집어보니까, 자, 이 화이트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영어가 여기가 읽으면 말레이시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수정 테이프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핸드크림을 보면, 이게 핸드크림인데요, 여기 잘 보면 Germany라고 돼 있어요. 제조사 독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에서 온 핸드크림인 거죠. 또 선생님이 쓰는 립밤을 보니까 여기 잘 보면 Made in 프랑스 보이시나요? 여기 이 립밤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립밤인가 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건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현준이는 인터넷을 검색해 우리나라가 물건뿐만 아니라 의료, 게임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여러 나라와 교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 시간에 무역을 공부할 때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교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교류할 수 있다는 점.
아래에 설명란에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 뉴스들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한국 몽골 같은 경우 원격 의료 협력, 의료 서비스를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건데, 몽골과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교류하냐면 우리나라가 몽골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 몽골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러 올 수 있고요. 몽골에 있는 의료 환경이 좀 개선되겠죠. 또 이거는 게임 수출인데요. 게임 산업 수출액은 방송, 영화, 음악 등을 모두 합친 문화산업, 이걸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도 넘는 게 게임이래요. 우리나라 게임이 엄청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다른 뉴스 하나 띄워줄게요. 현준이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경제 교류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를 읽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봤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관계는 어떤지. 자,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커피와 초콜릿 콜롬비아,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콜롬비아에서 잘 생산하는 거 뭐죠? 커피와 초콜릿, 그리고 원유. 자,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 2016년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대요. FTA라고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 FTA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FTA라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줄임말이에요, 영어로 한 거. FTA는 관세를 물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약속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는 그야말로 세금인데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물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관세를 물지 말자는 거예요.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원래 안 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세금에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자유무역협정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기업들이 무한한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국내 기업이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관세 없이 들어오기 쉽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관세 없이 들어가기 쉬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원래 국내에서 온실처럼 보존받던 그 기업들이 갑자기 시장이 세계로 딱 넓어지면 새로운 경쟁을 해야 되겠죠. 저 외국 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었네? 우리도 저만큼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부담 없이 외국에 나가서 공장도 세우고 물건도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팔면 값이 싸질 테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한 물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아예 세워가지고 거기서 바로 팔면 운송비가 줄어드니까 물건이 더 싸집니다. 반면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분야는 많이 불리해집니다. 왜냐? 미국에서 밀을 재배하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땅덩이만 하거나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 커다란 땅에서 밀을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해서 우리나라에 팔면 가격이 훨씬 싸집니다. 관세도 없겠다. 많이 생산했겠다. 품질은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산 밀과 국내산 밀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더 싼 수입산 밀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산업 또는 축산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지금 당장 마트에만 가봐도 수입산 소고기는 싸고 국내 한우 소고기는 비싸고 이러면 사람들이 수입산 소고기를 많이 먹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우 고기를 파는 축산업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농축산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보호무역이에요. 이 기사 먼저 볼게요.
커피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온도 차이.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거예요. 위에는 콜롬비아였고. 반면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약진, 빠르게 성장하는 게 약진입니다. 약진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 여기 보호 무역이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어요. 보호무역은 자유무역협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산업,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이에요.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겠죠. 얘는 관세를 물지 말자인데 얘는 관세를 물어라 예요. 너네 우리나라에 와서 니네 물건 팔고 싶으면 세금 내. 그게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인정은 하는데 그로 인해서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갈등이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는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콜롬비아에서 유명하고 잘 팔 수 있는 거는 커피, 초콜릿. 그 다음에 얘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점점 더 많이 원한다는 거죠. 반면 우리가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자동차죠. 수출국을 다변화한다는 건 더 다양한 나라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나라에 콜롬비아가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커피를 원해요. 콜롬비아는 커피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서 커피를 수입해오면 되겠죠. 그 다음 콜롬비아는 자동차를 원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다른 데다 팔아야 돼요. 미국, 중국 말고. 그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콜롬비아에 팔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는 것은 자동차, 받는 것은 커피. 이게 이제 수출이 되겠고 여기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서로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교류한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좋은 물건을 수출하고 우리나라에 부족하거나 없는 자원, 물건, 기술, 노동력 등을 수입한다. 이는 각 나라의 특징을 살린 활발한 경제 교류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역을 하는 이유겠죠. 자유무역협정도 나왔네요. FTA는 나라 간 경제 교류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앞서서 설명했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주고받는 도움, 지도를 볼게요. 대한민국 여기 있고요. 자동차를 콜롬비아에 주네요. 수출하네요.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에게 커피를 수출하고요. 다른 나라를 볼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목을 수입하고 석유 제품을 수출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철광석을 수입하고, 이건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을 수출합니다. 카타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는 철강 제품과 건설 기술을 수출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합니다. 여기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도 한다. 밑줄 그을게요. 아까 FTA에서 좋은 점에 설명했어요.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다른 나라와는 서로 경쟁하는데 특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휴대전화, 전자기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삼성과 애플이 있겠죠. 여기 모양이 딱 봐도 얘는 아이폰이고 얘는 갤럭시 같이 생겼네요. A나라, 미국에서 아이폰에 관해서 아이폰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홍보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나라만의 또 다른 강점을 개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진이 잘 나와요? 뭐 디자인이 예뻐요? 보안이 철저해요? 이런 장점을 말하고, 갤럭시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삼성페이 좋아요? 편해요? 사용하기 쉬워요? 화질 좋아요? 속도 빨라요? 이런 거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가격 경쟁을 하는데, 얘네는 가격 경쟁을 하고 얘네는 기술 경쟁을 했네요. 가격 경쟁은 다른 나라 자동차가 수출 가격이 10%가 낮아졌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더 싸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영향이 있겠는걸. 도움을 주고받으며 경쟁하는 노트북 생산 기업. 자, 외국산 노트북인데 분명 안에 있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거래요. 그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수출했었어요. 여기 보면 외국산 노트북들 사이에서 한국산 노트북이 세계 시장에서 디자인과 기술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교류를 하는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은 여기 사회 교과서 맨 뒤에 활동 자료 6이 있어요. 요거 경제 교류 사례 조사하기. 이 활동지를 지금부터 과제로 작성을 할 건데, 교과서 130쪽 여기 이거예요. 이거 모든 별로 나라를 하나씩 선택해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사례를 조사하고까지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찾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어딜 참고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영상 띄워드릴게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뉴스 같은 것을 참고하시고, 일단 우리나라가 교류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 이 활동 자료 6을 채워보는 거예요. 국가는 어디와 교류하고 있는지, 무엇을, 뭐 물건도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무엇을 교류하고 있는지, 조사 방법은 뭐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책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자기가 한 걸로. 조사한 내용은 그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여기다 뽑아서 붙여도 좋고, 아니면 손으로 요약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이거를 뜯어가지고 과제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책 정리할게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종이를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쓰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